오늘은 맞춤형으로 숭실고등학교 1학년 배정된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주아어학원의 간담회 이름이 조금 바뀌었고요. 서부학군 입시의 기준 고등스쿨맘이라는 이름으로 고등스쿨맘 대 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위한 일단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입학식 전이라서 이 학교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파악이 당연히 안 되실 것 같고요. 첫째 자녀가 혹시 뭐 숭실고 그 형제다 이러신 분 계시신가요? 예, 전혀 없으시네요. 또 궁금하게도. 자, 먼저 시작에 앞서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우리 1학년 올라가는 이 친구들 말고 전에 입시를 치러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면 잠깐만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있으시군요. 한 분 있으세요, 지금 전체 중에서. 근데 입시 경험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은 당연히 없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정도가 좀 심하게 좀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입시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 드라마도 보셨고 얼마나 열혈 우리 학부모님들이 있는 대한민국의 사교육 현장인지 또 현교육 현장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서부학군에서 우리 대학을 보내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과정의 핵심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학년 넘어가면은 뭐 논술로 가네, 정시를 보내, 또 남의 집 자식들은 뭘로 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역은요. 학생부 종합으로 애들 보내야 돼요. 그래서 특히 1학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올인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근두근 하시잖아요. 이제 중간고사 보고 성적이 나올 거고요. 기말 보고 나서 성적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오게 되면은 생기부를 1학기 것들을 이제 마감을 하는 과목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각 과목 선생님들 중에 일부 선생님들께서 야, 어느 과목 생기부에 써야 되니까 정리해 갖고 와 라는 말씀을 오늘 주시면 내일까지예요. 보통 마감이. 아니면은 뭐 한 2, 3일 정도밖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식을 기점으로 숭실고등학교는 방학식 이후에 갖고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선생님들 딱 방학식이면은 그때까지 갖고 와. 약간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게 1학기고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2학기가 돼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나오고 이제 겨울방학 전까지가 1학년 전체의 생기부가 마감이 되는 시즌이겠죠. 생각보다 조금 빠르게 흘러갈 거예요. 이게 다 아시겠지만 시간은 점점 빠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성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미리 조금 우리가 준비를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나름 뭐 몇 퍼센트 안에 들었다, 전교에서 몇 등까지는 했었다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그 점수가 그대로 유지되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아무래도 걸러지니까요. 인문계니까. 시작을 우리 숭실고등학교에서 2.1로 만약에 마감을 쳤어요. 중간기말까지 합쳐서 1학기가. 그러면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실 건가요? 조금 더 노력해서 1등급 이상으로 다 올려붙자 이러실 가능성이 크겠죠. 또 3.0등급이다 그러면은 야 조금만 더 해서 1등급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현실에서는 바로 이렇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등급, 2.1등급 마감한 학생한테 2학기까지 우리 1.8 만들자.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등급 받은 학생한테는 2.4등급까지 우리가 좀 1학년 때 마감을 쳐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되고 야 너한테 내가 지금 드린 돈이 얼마고 내가 학원에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독서실도 안 가고 뭐 이래서 내가 속 터져 죽겠다. 4.5 너 다음번에 2등급 이상 안 만들면 다 싹 다 끊어버릴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오고 간다고요. 학원을 다니다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성적표를 안 보여줘요. 그리고 안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잘 모른다 그래요. 생기부 어떻게 되니? 몰라? 아직 아무 얘기 없던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한 해가 마감이 되면은 그 생기부와 그 성적을 어디다 쓸 수 없는 되게 애매하게 이제 벌써 규정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입학식 전에 이렇게 토요일 날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반드시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반드시 친해져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도 친하시니까 같이 앉아 계시는 거는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항상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때도 좋아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위기 극복 능력이고 자녀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셔야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해진다는 거는 친해져야 아이가 본인의 고민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성적이라든가 수행평가의 어려움도 물어보면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이 친해지는 게 먼저고요. 친해지고 나서는 그냥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아빠는 너를 무한 신뢰해. 알지? 우리 아들 화이팅? 저는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아들 화이팅. 이거는 뭐 할 수 있죠. 근데 자칫 잘못 해석하면 무책임한 방종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그냥 이 복잡한 입시에서 결국 주인공은 자녀가 될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나는 복잡하고 너무 힘드니까 잘 모르겠다 들어도 이러면 애가 아니하면 애도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묻지마 화이팅 잘할 거야 이런 거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입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해진 다음에는요, 일단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이라는 거는 혼자 하시지 마시고 입시 전문 기관이라든가 학교에서 상담을 통해서 객관적 기준으로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1학기 마감을 쳤어요. 그게 이제 마무리는 아니기 때문에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걔가 2.1등급을 받았어요. 숭실에서 아니면 3.0등급 혹은 4.5등급을 받았으면은 숭실에서 이 정도 내신이면은 과연 대학을 지금 어디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오바라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저의 첫째 딸이 지금 이번에 고3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고1 때 저희는 이제 이런 일을 하니까 대충 어느 정도 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인서울이 아니었어요. 그때 저희가 분석을 해본 거는. 그러니까 속이 터지죠. 엄마는 맨날 상담하고 간담회 한다고 남의 자식들 다 챙기고 있는데 집에서는 애가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현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숨 쉬고 뭐 답답해할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요. 거기를 근거로 해서 이제 지적질이 들어가는데 잔소리가 아니고요. 다른 행동과 응원이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과목, 취약한 과목에 대한 뭐 세팅을 다시 해준다던가 수행평가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의 역할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라는 전제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서부학구는 학생부 종합이다. 숭실에서 정시로 학교 간 애들이 있나요? 재수생일 겁니다. 대부분. 논술로 간 애가 있나요? 극소수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대부분 종합으로 가야만 할 거고요. 그게 안 되면 교과로 몇 개를 걸쳐서 이제 원서를 써야만 할 상황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우리 아들들 4년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는 게 목적이라면 일단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저는 이렇게 요리로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먹방도 많이 나오고 뭐 셰프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요. 1학년이라는 이 기간은요, 어떤 요리를 정해서 그 요리를 만드는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학년은 요리를 정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문이과 통합이잖아요. 근데 문이과 통합의 2015 교육개정안이 시작되는 둘째 해인데 우리 학생들이 1학년 때 나는 누룽지 탕수육을 위해서 1학년을 요리할 거야. 이거 좀 오바예요. 그거 맞지가 않고 일단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선한 재료라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 성적이에요. 내신 성적. 내신 성적이에요. 모의고사 성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요. 내신 성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선생님과의 관계인데 이주아 어학원 선생님 말고요. 학교 선생님, 우리 숭실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 과학 선생님, 사회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 남학생들이 물론 딱 보면 되게 아줌마 같은 남자애들도 있어요. 막 다 잘 챙기고 막 선생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막 이렇게 너스레 떠는 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가요? 뭐예요? 왜요? 아닌데? 예. 예. 뭐 이러잖아요. 말 길게 안 하고 야 그거 왔던데 어떻게 되냐? 모르는데? 아닌데? 엄마 잘못한 거야. 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대화가 좀 안 되고 그런 애들을 이제 믿고 맡겼다가는 이제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확실하게 돈 안 들고 별로 어렵지 않은 방법이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뭘까요? 인사 크게 제대로 하는 거죠. 인사를. 저희 가훈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 애들 둘 다 딸이거든요. 걔네들 야
인사만 잘하고 어디 가서 인사 크게 제대로 하고 뉴스 보고 아침마다 뉴스 보고 그럼 기본은 해. 그리고 뚱뚱하지 말고 이제 이 세 가지 몸 관리한다 이거죠. 머리도 이제 좋아야 되고 학교도 좋지만 기본적인 태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인사 똑바로 하고 또 지각결석 절대 하지 말고 그쵸? 요거 정도만 해도 저는 사실 반은 먹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재료를 이제 신선하게 준비를 하는 게 1학년 기간인데요. 이 요리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주인공이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세요. 그쵸? 저도 아니고요. 주인공은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 주인공이세요. 그들이 요리를 하는 거예요. 전면에 나와서. 그럼 이제 보이지 않는, 우리 요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뒷부분에 학부모님과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리 보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된 셰프와 또 주인공인 학생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동안 우리는 프라이팬을 바꿔주기도 하고요. 웍에다가 물을 넣어서 삶아서 이렇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료 손질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별 역할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역할은 굉장히 큰 변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숭실고 가갖고 우리 친구들이 1에서 2등급 초반까지의 내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시다시피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 다 합산해서 단위수 계산을 다 했더니만입니다. 그래서 1에서 2등급 초반 정도면은 어떤가요? 당연히 인서울 가죠. 그런데 그 친구를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디 갈 것 같으세요? 숭실에서 1.5등급이에요. 내신 성적이. 잘하는 애예요. 진짜로 넘치는 뭐 이렇게 정말 뭐 어떤 남의 집 귀한 집 아들 얘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등급이죠. 1.5등급, 1.4등급. 근데 가만히 냅두면 걔가 어딜 가냐면 숭실고에서 그냥 경희대 정도를 가요. 그것도 잘 간 거예요. 이번에 아십니까? 가제후고 전교 1등이 경희대 갔어요. 전교 1등이. 이런 것들이 현실인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숭실고가 막말로 이대부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성고 자사고인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데 이 경희대를 갈 학생은 그냥 냅두면요. 뭐 그냥 중경외시 서성한 정도까지는 그냥 갑니다. 몇 개 걸려서 갈 거예요. 근데 얘를 조금만 옆에서 서포트를 잘 해주시고 냄비 제대로 바꿔주시고 물 제대로 끓여주시고 해주시면 스카이를 가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이래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숭실에서 2에서 3등급 초반, 2.5에서 3등급 초반이다. 그럼 얘는 어딜 가느냐면 인서울 못 가요. 죄송한데. 이거 되게 조금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2.5에서 3등급 초반인데 이 인서울이 어렵다는 거. 서류가 정말 미비하고 뭐가 제대로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만의 생기부가 없고 이래버리면 분명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친구는 가만히 냅두면 가천대 정도를 가요. 가천대는 학부모님들 시절에는 경원대였어요. 그 이름이 성남에 있었던.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굉장히 학교의 어떤 네임밸류가 올라갔어요. 의대도 생기고 이러면서 굉장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만 서울은 아닙니다. 가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학을 보낼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 요리의 보조자에 따라서 인서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역량입니다. 그래서 부모 잘 만났으면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냅두면 그냥 여기 가는 거고. 자, 그러면 숭실에서 3.5에서 4.5등급 제일 많겠죠? 현실적으로 3.5에서 4.5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수많은 이 아이들, 얘네들 뭔가요? 9등급까지가 있는데 애가 3.5에서 4.5등급이에요. 공부를 안 하는 애가 아니에요. 쟤도 영어학원 다니고 쟤도 수학학원 다니는 애예요. 그리고 막 종합학원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학원에서 이렇게 조금 트레이닝 된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내신을 3.5에서 4.5등급을 받으면 인서울에 일단 못 갑니다. 서류가 좋아도 솔직히 어려워요. 그럼 어딜 가냐면 얘는 충남권 이하의 4년제 대학을 가거나 전문대학을 당연히 가야만 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근데 그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둘 수 없으니까 역시나 변수가 있고 엄마 아빠가 조금 서포트해주고 교육기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얘를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요. 수원이라든가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저희 아이는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걸 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좀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어. 우리 아들 화이팅. 이것만으로는 그 변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필요하겠죠? 자, 이제 생기부 만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내신이학 저희가 영어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어 내신은 추후에 숨쉬고 영어 내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생기부가 어찌됐건 내신이 이제 3등급 정도를 기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등급. 혜준이 3등급 자신 있어? 자신 있잖아. 그치? 자신 있잖아. 어디 다녔어? 영어학원. 이주학원 다녔는데 지금 장난하냐? 어? 자, 그래서 영어를 3등급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영어뿐 아니라 수학이라든가 국어 과목이라든가 주요 과목들을 다 토탈 내신 때려봤더니 3등급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2.8등급, 2.5등급 요 정도예요. 그러면 걔는 자율 동아리도 해야 돼요. 자율 동아리도 해야 되고 뭐 교내 수상 실적 같은 거 신경 쓰고 토론 활동 같은 거 다 챙기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신 성적 이런 거 다 챙겨야죠. 근데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뚜껑 열어봤더니 애가 3.8 나왔어요. 3.5 나왔어요. 그러면은 속된 말로 나대지 마세요. 그냥 자율 동아리 하지 마. 1학년 때. 혹은 보고서 작성, 대외 활동, 토론 활동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을 하지 말라고요. 하더라도 너무 치중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생기부 뭐 포기하란 말씀입니까? 성적 될 때까지 다 필요 없어요? 누가 필요 없댔나요?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기본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내신 성적 100%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기본은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 내신이에요. 그래서 3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야죠. 그게 누구 때문에 못 올라갔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수학 때문인지 국어 때문인지 영어 때문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교과목 세특입니다. 생기부에는 영어 과목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다 합쳐서 몇 점, 그래서 몇 등급 이게 써 있고요. 오른쪽에는 교과 세특사항이 쭉 글로 써 있잖아요. 그 부분을 챙기는 게 먼저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보통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해서 그 글이 써 내려져 가나요?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수행평가를 어떤 주제로 잡아서 어떤 식으로 얘가 보고서를 썼고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지가 스토리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수없이 선생님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예요. 발표해봐. 보고서 써서 갖고 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내용이 토대로 해서 여기가 잡히는 건데 올해부터 우리 친구들부터는 그 생기부의 기재사항 항목이라든가 글자 수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이 바뀌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교과 세특은 안 바뀌었어요. 교과 세특 글자 수는 한 학기당 250자 똑같습니다. 바뀌지가 않았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내신과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행평가 쓰고 교과 세특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 책을 뭘 읽었는지 옆에 독서 항목에 2권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묻지마 베스트셀러 책 내지는 고교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뭐 추천하는 책 그딴 거 말고요. 이번 학기에 우리 애가 수행평가를 했던 주제와 관련 있는 독서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리소스가 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만 충실해도 진짜 먹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지금 제대로. 그래서 이 부분 하라 이거지.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때의 동아리는 상설 동아리 얘기하는 거예요. 숭실고등학교에 열려있는 상설 동아리. 3월 달에 모집을 할 겁니다. 선배들이 와서 막 면접 보고 이렇게 할 건데 그거. 요 글자 수는 지금과 동일해요. 근데 자율 동아리 글자가 줄었어요. 30자 정도로.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도 물론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양념이 더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은 여기가 뭐 지금 어필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리고 교내 대회 봉사활동까지 우선순위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남의 집 자식이 뭐하고 되게 멋진 거 하고 자율 동아리 뭐하고 누가 들어와서 그거를 팀을 짜주고 어쩌고 그거 다 필요 없고요. 내 새끼가 3.0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에 있는지 속해서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밀어줄 거 밀어주시고요. 뺄 거를 거품을 빼주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관리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3.0등급 이상이다. 그러니까 3.5등급, 4등급 이런 애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게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한테 한번 찍히면은 뭐 남자애들이 실수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한 번 찍힌다고 그게 뭐 복구가 안 되고 이렇다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좀 싸가지가 있어야죠. 선생님한테 하는 태도라든가 그리고 뭐 숙제 내라 그럴 때 제대로 기한을 지킨다던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습관인데 우리 남학생들이 결국 나중에는 여자아이들을 좀 이겨요. 나중에.
지금 말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일단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거 좀 힘들어하죠. 여학생들보다. 그리고 수행평가라든가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듀데이까지 잘 지키는 게 조금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과제가 있거나 뭐 미션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공부량도 좀 적기도 하고요. 뭘 이렇게 꼼꼼하게 좀 못 챙기다 보니 이 부분을 좀 구력을 키우는 그런 1년 과정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1학년보다는 당연히 2학년보다는 3학년 1학기가 공부량이 당연히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고 많아지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이런저런 시행착오도 하고 그리고 한번 쓴맛도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으쌰으쌰도 하고 이래야지 이제 공부 역량이 좀 늘어나니 그런 과정을 기본기를 좀 익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저걸 잘 해야 돼요. 막 성적도 잘해야 되고 교과세 특사항들도 잘 써야 되고 이렇긴 한데 뭘 어떻게 쓰는 건 잘 쓰는 거고 뭘 어떻게 못 쓰면 또 못 쓰는 건지 그런 걸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부터 조금 집중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기가 딱 지나면 모든 선생님이 아니시고요. 어떤 과목별 특정 선생님께서는 1학기 거 마무리하고 2학기 거는 2학기 때 마무리해가지고 250자, 250자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다 그냥 됐고 그냥 2학기 때 한꺼번에 하겠어. 이런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그게 특정 누구 선생님인지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건 자연스럽게 애들이 알게 되고 1학기 때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수학 선생님은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국어 선생님은 안 갖고 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써오라 그러면 심심해서 써오라는 게 아니라 특히 1학기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액션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고 애만 믿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주변에 처음에 상담을 먼저 하셔야겠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과목마다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좀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때 쓸 때 각 과목 선생님이 써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뭐 셀프 뭐 생기부가 아니고요. 이거잖아요. 얘가 이제 예를 들어 통합사회 과목을 들었는데 거기서 수행평가도 이제 중간기말 합세해서 2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발표하라 그럴 때 이제 우리 친구가 발표도 했어요. 보고서도 갖고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얘가 정리를 좀 해서 갖고 오면 선생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써주신다 이거예요. 그걸 있는 그대로 뭐 다 써주시고 뭐 안 써주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그때 써갈 때 좀 출제자 의도에 맞게 선생님이 왜 써오라고 했는지 그 의도에 맞게끔 써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쓰는 게 특히 남자애들 더군다나 고1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수업 시간에 지금 쉬는 시간인가요? 그리고 질문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한, 관심이 많아서, 흥미가 많아서, 매사에 꾸준하게 노력함, 문제풀이 능력이 우수함, 성실하게 수업에 임함이라고 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 말은요. 그냥 있어도 되는 말이고 없어도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학기당 250자라고. 근데 250자에 되게 꿀 같은 말들이 들어가야지 있어도 되는 말, 없어도 되는 말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써내라 그러면은 자기 자화자찬처럼 약간 이렇게 써갖고 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나마 이것도 250자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한 줄로 써놓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조금 만들어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만의 학습 노트를 제작함. 그리고 구체적인 땡땡 주제를 현 사회 이슈 땡땡과 연관지어. 방향성. 그리고 이러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땡땡 개념을 인지하게 됨. 자기가 질문했다 이거죠. 수업 시간에. 그리고 내용을 파악해서 스토리를 재구성함. 그래서 보통 수행평가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교과서 이제 문학지문에 종탑 아래에서라는 소설이 있다면 소설의 뒷부분을 자기가 재각색해서 다시 한번 써오기. 이런 걸 숙제로 내주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가 직접 참여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책의 의도,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기만의 방향성, 자기만의 스토리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제대로 이제 정리를 해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종탑 아래에서의 마지막 부분을 재구성함, 끝! 이런 게 이제 여기 되게 안 좋은 케이스고 재구성을 해서 작가의 의도와 전쟁과 뭐 인류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든가 인간의 심리 상태에 전쟁이 끼치는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자기만의 느낀 점. 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땡땡 관점에서 비판적 사고를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통 비판적 사고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비판적 사고가 누구를 까는 겁니까? 누구한테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객관적 기준, 좀 타당한 팩트,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비판을 한다 이거죠. 좋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비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스스로 할 수는 없죠. 자기 머릿속에서 뿅 하고 나타나는 게 비판적 사고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럼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서죠. 그게 독서예요. 그래서 독서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수행평가의 옆자리에는 교과서 혜택의 옆자리에는 독서 책이 2권 정도가 속해 있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케이스와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분명히 다르고 있는데 1학년 때 이걸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지 않게끔 좀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목당 500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학기에 250자인데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즉 1학기 때 써오라고 하니까 너무 과하게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300자, 400자를 써가요. 1학기 거를. 그러면 학교 선생님께서 그거를 걷어내서 250자로 만들어 주시냐면 안 그러거든요. 그냥 3, 400자를 그대로 써버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2학기가 되면 고쳐주시냐면 안 고쳐주세요. 그걸 그렇게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250자에 맞게끔 써서 내야 되겠죠. 1학기 거를. 과하게 욕심내면 안 되는데 송실고 우리 남학생들 과하게 욕심내서 200자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짜. 과하게 욕심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둬야 돼요. 자기가 그런 느낌을 가졌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논리적이고 객관적 증거는 당연히 학교에서 직접 선생님이 제출해 주신 수행평가입니다. 팩트잖아요. 그리고 그 발표 수업에서 자기가 무엇을 발표했는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서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수없이 많은 보고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하지 않아도 수업 시간에 야, 이 주제에 대해서 할 건데 다음 시간까지 발표할 사람 준비해 와. 그 말이 뭐냐면 보고서 준비해오라 이거예요. PPT 준비해오라는 얘기고. 그러면 선생님이 걔가 보고서 발표하고 PPT 내용 발표를 할 때 죄송합니다.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뭔가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기부 들어갈 내용을 정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출석부나 이런 내용에다가.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이게 다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선생님들도. 다 기억이 안 나시고 나중에 정리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에는 뭐 발표 주간을 하는 그런 선생님도 계세요. 저희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은 자기는 아예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귀찮은 건 아니고 이제 힘들고 이게 잊어먹고 까먹고 하니까 매월 마지막 주는 그냥 발표하는 주간으로 준대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때는 다 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데 발표하라 그러면 모두가 다 할까요? 한 반에 1명, 2명밖에 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가요? 기회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완전 기회라는 거지. 남들은 막 왜 저 새끼 왜 이렇게 나대냐 막 이러고 있을 때 대학은 내가 가는 건데 뭐 나댄다고 뭐 욕먹는 게 지금 대수입니까? 그냥 나대야지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겠고요. 쓰실 때에는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이 이제 이런 식이에요. 시작은 교과서의 어떤 목차 부분. 통합과학에서 뭐 전자전기에 대한 이해라든가 뭐 이런 목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제를 정하죠. 그리고 주제에 대한 탐구 방법, 근거 자료를 통한 의견을 정리를 합니다. 이때 독서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방향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과정을 통해서 나의 학습 방향 변화 및 관심 분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때 너무 들이대면서 막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막 티를 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1학년 때는 신선한 재료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학생이 이제 환경, 에너지 자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통합사회의 목차와 연루가 사실 있는 분야예요. 여러분들 통합사회 교과서 받으셨으면 거기 이 목차가 있습니다. 미래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 외에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조사함. 여기까지는 뭐 특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핵 에너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해서 PPT로 발표함.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으시죠?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 파괴의 원인을 깨닫고 환경 파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여 탐구함. 여기서 이런 느낌이 들어. 뭐 어쩌라는 거야? 발표함, 탐구함. 그러니까 여기까지 느낌이 어떠냐면요. 얘가 그냥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참여했구나. 끝! 이거예요, 그냥. 수업 시간에 무슨 수행평가가 나왔거나 발표 보고서가 있어가지고 얘가 참여를 했구나. 손 들고 발표를 했구나. 나와서 발표를 했구나.
그게 뭐 이 정도면 되지 뭐 다른 게 있을까 싶으십니까? 그래서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학습하고 교과서 이외에 다른 지역의 생물 진화 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탐구하면서 200자가 만들어졌어요. 요 정도도 되게 훌륭하긴 하죠. 남학생이 이렇게 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같은 내용을 조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신재생 에너지를 조사함. 비슷하죠? 시작은. 난지공원에 난지공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네밖에 없죠. 그 강남에는 없어요. 난지공원이. 그렇죠? 목동에도 없습니다. 난지공원의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 처리해서 재생산한 폐기물 에너지를 조사해요. 우리 난지공원에 폐기물 에너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걸 조사를 했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장점과 이건 되게 장점이죠. 자, 그리고 초기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는 단점을 발표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안 나타나서 이게 되게 장점이긴 하지만 초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구나. 어때요? 자기만이 알아낸 자기만의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2020년부터는 신축 공공건물과 2025년 민간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 의무화의 인증 기준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지금 얼마 전부터 왜 흡연 건물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것처럼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2020에서 2025년 사이에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나왔어요. 2020년, 2025년. 그리고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외국의 생태도시의 사례를 분석해. 자, 이거를 이미 숭실고등학교 2학년 자율동아리 저희가 이제 지금 설계 들어갔는데 파리에서 한 근교에 파리 근처에 한 근교에 한 소도시가 있는데 시골 도시예요. 거기를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에너지 재생 시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마트 시티인데 땅속 깊은 곳에 몇 킬로 밑에 있는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이 도시 전체가 그것으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난방이라든가 냉방이라든가 그리고 공동으로 시설을 쓰는 체육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지열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발생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EBS 다큐에 그 영상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링크도 걸어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도시를 사례를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생태도시의 기준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환경에 대한 학습 방향을 설정하게 됨 이거죠.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읽으시면 어떠신가요? 그냥 얘만의 생기부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난지공원 2020년, 2025년 스마트시티까지 연루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로써 썰풀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영상이나 책이나 보고서가 하나 나와야죠. 애가 혼자 못하겠죠. 도와주셔야 돼요. 혼자서 학부모님들이 막 다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입시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가 내 새끼라는 거. 그래서 학교와 또 학원과 같이 도움을 받으셔서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학생들인 건 맞고요. 자, 바로 이렇게 베스트 케이스를 좀 보셨습니다. 극명한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학사정관이세요, 대학에서. 봤더니 어떤 애는 이렇게 쓰고 어떤 애는 이렇게 쓴 거죠. 느낌상 어떠냐면 정말 죄송한데 위에는 그냥 약간 저기 어디 뭐 경북에 있는 포항에 있는 진짜 무슨 한 반 4개짜리 이런 반의 느낌이고요. 요거는 그냥 되게 핫한 대치동이나 무슨 목동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 자사고에 있는 애가 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연루가 돼야 되겠지. 뭐 요거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멋지게 쓰는 거를 누가 대신 막 자필로 이렇게 대필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입시 주인공, 생기부의 주인공, 주 요리사는 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네가 왜 이렇게 못 쓸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게 왜 어려울까요? 어른이라고 쉽습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판적 사고의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오래 하면 일단 비판적 사고는 진짜 많이 딸리는 거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뭐 비판할 필요가 없잖아. 빨리빨리 그냥 직관으로다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순발력은 진짜 끝내줘요 또. 대박이야. 지구력도 장난 아니야. 아까도 물어봤는데 몇 시간까지 있어봤냐? 비방에 그랬더니 7시간이요. 7시간? 밥 먹는 거 다 빼고 그냥 레알 게임만 했어. 안 쉬고 몇 분까지 있을 수 있어요. 4시간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공부할 땐 어때? 그랬더니 독서실 안 다니는데요. 제가 1시간 전에 숭실고 2학년 학생한테 물어봤더니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뭐 일반적인 패턴이죠.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안 읽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정보를 이렇게 취득한다거나 뭔가 모르는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우리의 친구 네이버나 구글이 있고 또 제일 요즘에는 뭐 유튜브 영상을 제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뭔가 저도 에어프라이어를 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가 그러면은 절대 사용 설명서를 안 보죠.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장 짧고 재밌어 보이는 걸 영상을 긴 것도 보지 않습니다. 5분짜리. 긴 거 넘어가면 다 잘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기나긴 글 그리고 출제자 의도가 좀 심오한 것들은 일단 파악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생기죠. 특히 남학생들이 입시에 좀 불리해요. 지금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다 결국 알고 보니까 발표하고 글 쓰고 말하고 토론하라는 건데 여학생들에 비하면은 이게 조금 아무래도 불리한 거는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또 쓰라고 하고 그 쓴 내용을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라거나 팀별 수업에서는 토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평가 기준으로 지금 입시는 가고 있고요. 또 지금 올해부터는 뭐 수행평가도 이미 늘어났고 2015 교육개정은 수행평가의 비중이 이제 50%까지 늘어나게 돼 있는 상태고 또 지필고사에서도 논술 서답형이 지금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이미 충암고가 시작이 됐어요. 충암고는 작년에 그 처음으로 지필고사에서 수행평가 따로 있고요. 지필고사에서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영어에서 벌써 40점짜리가 한 문제가 나왔어요. 영작하는 거였어요, 그거는. 그래서 되게 말이 많았죠,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내는 건 좋은데 평가 기준을 객관적으로 얘기해달라. 뭐 문법적 오류가 있으면 그거, 어휘를 어떤 고급 언어를 썼으면 아니면 문제를 낼 때 요 어휘를 사용해서 써라. 뭐 이러면 좋은데 그런 게 없고 선생님께서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하셔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0.1점이라도 깎이면 등급이 낮아지고 누군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현장이 됐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입시를 치르고 있고 그 상황에 옆에 계신 자녀분이 우리 집 애고 얘가 입시를 치러야 될 아이라는 거. 자, 일단 교과목과 연관된 생각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요. 1학년 때 이런 노력들을 부단히 해주시면 2학년 때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좀 확실히 커요. 그래서 생각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반드시 뉴스를 같이 보시는 거예요. 꼭 뉴스를 같이 보시고 특히 YTN 사이언스 같은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EBS 다큐 프로그램 좀 길긴 합니다만은 그냥 밥 먹을 때 틀어주세요. 같이 보고 얘기 나누고 저녁 때 외식할 때 주말에 같이 뭐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하시면은 처음엔 너무너무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1년 내내 하다 보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몰입이 잘 됩니다. 어른들보다는요. 자, 그리고 탐구 활동의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책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거는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여기 한 2명 정도는 책을 좀 좋아하는 학생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를. 하지만 책을 한 과목당 2권이라 그러고 그리고 과목은 1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과목이 최소 5개라 그러면은 옆에다가 2권의 책이니까 10권의 책을 한 학기에 읽으라는 건데 이게 비현실 아닙니까? 비현실이죠. 그래서 발췌본 활용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안 읽고 읽었다고 쓰는 것은 현실에서는 처음엔 그러실 수 있지만 나중에 면접 보러 가시기 전에 다 그걸 정리를 다 하셔야만 할 거예요. 책을 미리 읽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던 입시 결과가 좋았던 학생들은요. 가방 안에 항상 책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리고 막 소설책이기도 하고 때로는 문학책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 너무 어렵기로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같은 것들도 애들 가방 속에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읽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입시 컨설팅 뭐 이런 거 연루해서 뭐 월은 아니고 뭐 1년에 몇백만 원씩 이렇게 하는 그런 컨설팅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다 뭐 하는 거냐면은 그 필독서 라인에 발췌본 같은 것들을 보내줘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그거라도 읽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라 이건데 그거 꼭 그렇게 몇백만 원 써야만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못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솔직히 말해서 돈 XX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 노력이라면. 얘의 성향이나 얘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이 아니라 우리 자녀는 생물체고 입시나 생기부 자체도 생명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건 생물이기 때문에 시시각각 필요한 것들로 계속 전환시켜줘야 할 것은 옆에 계신 학부모님이 되어야만 하고요. 자료는 좀 이따 어디 있는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뭔가요? 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서술형 주관식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
모의고사, 면접, 수능, 논술, 자소서, 토론 수업은 모두가 다 여러분한테 의도하는 것이 있어요. 출제자가. 저거를 주최하는 출제 측에서 의도하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면 엉뚱한 삽질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휘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독해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하고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 영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어적인 부분, 영어적인 부분,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부분,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부모님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를 이제 하셔야겠죠. 저걸 다 썼을 때에는요. 일단은 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1학년이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은 성적이 앞으로 향상될 수 있을까? 향상돼야죠. 아시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토탈 한꺼번에 내신이 아니고요. 이게 올라가는 상향곡선이 있을 때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보다 2학년보다 3학년 1학기의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어떤 계기로 저렇게 성적이 올랐는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죠. 쟤를 우리 학교에 뽑고 싶은 거예요. 늘 111이었던 애는 안 궁금하잖아요, 사실. 아니 원래 저런 애겠지 뭐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쥐스트나 뭐 카이스트 이런 입학사정관들께서는 일단 성적이 그렇게 막 4에서 2로 올라가고 1로 올라갔던 애들은 무조건 일단 부른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보고 싶어갖고. 그런 부분 필요하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1학년 때 성적이 20%, 2학년 때 성적이 40%,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40%. 그러니까 3학년은 한 학기인데도 40%나 그렇게 보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 대학은 아니지만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부족한 부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들어가는 게 뭐 1학기 끝나고 또 2학기 끝나고 이렇게 같이 진행을 좀 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자율동아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동아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등급 이상으로 조금 좋게 점수가 나온 애들은 좀 신경 써라. 그리고 요거 마감 언젠가요? 입학식 하고요. 상설동아리 신청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어느 상설동아리 들어가서 선배하고 면접 봐갖고 이제 합격하면 그 상설동아리 들어가겠죠? 중학교 때처럼. 근데 그거 말고 자율동아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이제 아무도 여러분을 자율동아리 구성원으로 넣어주지 않아요. 자율동아리 말 그대로 여러분이 구성원을 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자율동아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은, 오늘 참석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요. 각 반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같이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서 팀이 다 짜져진다는 게 무리가 있어요. 성향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나 우리 반에 있는 쟤하고 더 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부탁인데 반에 가서 친구들하고 자율동아리 구성원을 짠다 그러면 너보다 잘하는 새끼랑 붙으라고 좀. 너보다 조금이라도 좀 낫고 좀 이렇게 잘 챙기고 그런 애랑 붙지만 에 하는데 막 나 이제부터 공부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는데 수능 유형 벌써 수능을 공부해? 뭐 이런 새끼들이 있을 거야 1학년 가면. 수능은 고3이 하는 거 아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어이없게. 그런 애들하고 하지 마 미안한데 왜 걔하고 해봤자 답도 없고 너도 망가져. 그래서 정말 너희들이 잘해서 1학년 때 진행을 잘하면 2학년 때 그 친구를 네가 이끌어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서로 지금 노답인 상태에서 더 노답인 애를 데리고 오면 뭐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팀을 짜요. 한 4, 5명, 6명 정도를 짭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을 다 이름을 써야 돼요. 자율동아리 보고서에 신청서가 있어요. 숭실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지도교사님을 거기다가 이제 정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 선생님 저희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주제로 저희가 자율동아리를 이 6명이 할 건데요. 저희의 지도교사님이 되어주세요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면 그 선생님이 좋다고 하시면 이제 그게 돼서 신청 접수가 3월 28일까지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뭘 하시냐면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선생님 거의 뭘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만나서 보고서 사진 몇 장 찍어야 되고 그 보고서에 대해서 개인별 보고서 또 팀별 보고서 이런 것들이 증빙 자료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마무리가 돼서 1학년 생기부 마감할 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그러면 그걸로 이제 뭐 수상 결정이 내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 자율동아리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학생에서. 예. 오, 꽤 많다. 되게 고무적이네요. 예.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자율동아리의 성격이 어떠냐면 시작은 창대해요. 그렇죠? 그리고 끝은 미약합니다. 시작한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생기부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꽤나 있죠. 이유는 너무나도 자율적이어서 때문이죠. 이게 뭐가 마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팀별 보고서는커녕 개별 보고서도 뭐가 취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시행착오를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어제도 동명여고 간담회 했고 그저께 예일여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거 학원에서 다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제 물론 무료예요. 무료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무슨 수강료 더 발생하고 이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2019학년도에는 숭실고등학교 그리고 저 명지 캠퍼스에 있는 충암고등학교 남학생들 그리고 요간에는 동명여고까지만 딱 요 학생들만 저희가 자율동아리 설계 같이 지도를 좀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학원 차원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여쭤보실 수 있죠. 근데 이유는 다 해드려야 되나요? 제가 꼭? 그럴 이유는 없지 않나요? 제가 왜요? 뭐 이게 유료도 아니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숭실고 팀이 짜졌어요? 근데 우리 애는 왜 안 들어왔죠? 라면 제가 정말 죄송한데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다 해야 되죠? 애들 불러놓고 교육도 다 하고 학부모님들 오시라고 해서 같이 참여도 했고 팀별로 주제도 짜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 빨리 들어와서 여기 주제 정해. 팀 다시 짜와. 3월 28일까지야 신청서 내줘. 근데 제가 숭실고 앞에 들어가서 3월 28일이다. 냈냐 안 냈냐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판은 벌어졌고요. 붙을 사람 다 붙으라 이거죠. 그리고 학원에 있는 애들만 하지 않겠다고요. 애들 다 데리고 와서 진행을 할 수 있고 걔네들 모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자율동아리의 완성도는 그렇게 해야만 되더라고요. 저희의 경험상. 이런 부분들. 그래서 주제는요. 지금 이미 정해졌어요. 5개가. 가짜뉴스 사례 분석, 사회에 미치는 영향, 올바른 뉴스 선택법, 마지막으로 뉴스 만들기, 딱딱 따다닥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짜뉴스의 주제로 브렉시트, 드루킹 사건, 유튜브 언론 이런 것들 되게 재밌잖아요. 지금 가장 핫하지 않습니까? 김경수 도지사 사건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블록체인은 뭐 비트코인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비트코인 이꼴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블록체인 자체를 정치로 볼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 자체를 종교로 볼 수도 있고요. 블록체인 자체를 복지로 풀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국제관계, 정보 뭐 이렇게 짰습니다. 또 스마트폰이 바꾸어진 세상의 변화. 스마트폰이 생김으로 인류가 정말 너무나 바뀌었죠. 세상의 주인공이 그냥 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필요하면 은행에 직접 가야만 하고 은행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지만 이제 버튼 하나면 다 결제를 할 수 있고 먹고 싶을 때 주문도 할 수 있고요. 또 3D 프린터도 역시 같은 맥락이죠. 3D 프린터에 예를 들어 우리 애가 척추 측만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체가 너무 나 닮아서 길어. 상체보다. 그러니까 얘한테 맞는 의자를 좀 만들고 싶은데 그 어디에도 주문 의자가 그게 안 된다면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서 정형외과 가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터에 대면 우리 아이의 맞춤형 의자가 나오니 이것 또한 주인공이 내 자식이고 내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주인공이 나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율동아리 주제를 삼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영어와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중에서 어느 주제로 할 건지 아이들을 솔팅을 해서 이제 주제를 정해서 팀이 짜져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짜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라고 할 거고 데리고 온다는 얘기는 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웹상에서 그걸 만나게 방을 열어놓을 거예요. 필요하면은 불러가지고 같이 교육도 할 거고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지금 대성고등학교가 이제 자사고라서 너무나 입시 과열이 있고 학부모님들도 학생들의 열정은 좀 달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대성고 학생의 17명이 한 팀이 됐고요. 걔네들이 뭐 했냐면은 코딩 수업에 대해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학원에서 2달에 한 번씩 애들이 여기에 왔고 누가 그걸 했냐면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이대 이제 그 IT 관련된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저희 지인이고요. 그냥 그 친구를 불러다가 코딩 수업에 대해서 고등학생들한테 멘토 멘티처럼 이렇게 교육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여기 증산 캠퍼스에 대성고 애들이 2달에 한 번 꼴로 왔었는데 그중에 다니는 애들은 5명? 나머지는 다 모르는 애들이에요.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했는데 그 대학생 같은 경우도 대학에서 진행하는 연합동아리 그런 코딩 수업을 하게 되는 자기들끼리 하는 그 연합동아리의 구성원이었고요. 그 비슷한 패턴으로 고등학생들한테 그런 역할들을 해줬던 거죠. 걔네들이 이번에 입결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성이 이번에 조금 선전을 많이 했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기차는 가고 있으니 여기에 올라타실 숭실고등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1 때하고 고2 때 그리고 고3 때의 자율동아리의 주제는 이제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1 때에는 신선한 재료 그리고 좀 방대하고 일반적 주제로 했다 그러면 2학년 때는 전공 적합성이 확 좀 들어가고요. 3학년 1학기의 자율동아리는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방향성이 조금 더 실질적이어야 되고요. 대학의 학과와 연결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연이 좀 닿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제들 그리고 관련된 그 아까 수행평가 및 그리고 또 자율동아리 주제에 관련된 독서 목록 같은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 내용은 이주아어학원 고등부 네이버 카페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하신 분들 있으시죠? 준이 어머니는 가입이 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다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여기는 찾기 힘드시면은 이주아학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위에 상단에 링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고등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면은 승인 받으셔서 그 다음에 열람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일단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진짜 되게 조용히 우리 자녀의 입시 교육에 대해서 조용히 굉장히 그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서 필요한 세팅을 하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실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일단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들어오셔서 한 15분, 10분 이상씩 쭉 보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거기 뭐 독서 목록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그리고 교과 세특의 그 사례들 어떻게 쓴 게 잘 쓴 거고 어떻게 쓴 게 과목마다 좀 이상한 거고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자소서 샘플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핫하게 정해진 올해 입시 요강 같은 것들도 거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꿀이에요, 꿀. 누가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전국에 있는 학원업 종사자들이 그렇게 들어오세요. 근데 다 이제 차단을 했고 학부모님들 승인을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아까 숭실고 이제 비재원생들도 이 방에 불러다가 같이 대화창도 열고 그리고 관련된 주제도 선정을 하고 미션이나 듀데이 같은 것들 정해서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명지고, 숭실고, 숭실고 2, 숭실고 2, 숭실고 2 뭐 이렇게 조금 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팀이 짜졌어요. 숭실고 2학년 팀들은요. 그러니까 작년에 아마 한 여름 정도 때 저희가 숭실고 2학년, 지금 현재 2학년이죠. 그때 당시 1학년이었던 애들을 따로 좀 관리가 들어갔었어요, 사실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남자애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관리가 확실히 좀 같이 들어가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몇 번 혼내고 같이 진행하고 하니까 제법 잘들 따라오고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행으로 옮기고 주제도 하고 미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이미 팀이 짜졌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반드시 학부모님들이 같이 공감이 되어야만 하지 애한테 맡겨놓는다면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우리 숭실고 2학년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3월 달에 이제 또 간담회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들이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슬랙으로 우리가 초대를 할 거니까 들어오셔서 질문 있으시면 다이렉트 메시지로 문자도 보내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합시다. 이제 이런 소개를 드릴 거고요. 현재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지금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물론 뭐 문자 메시지 맨날 받으시긴 할 텐데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학생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거기다 넣어놔요. 그리고 이제 생기부 첨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걸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애들이 많이 못 들어오기도 하고 어머님들 너무 생소하시다고 하셔서 얘도 생소하시긴 할 텐데 아무튼 여기는 최소한의 자료만 좀 남겨놓고 이제 쌍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창구.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카톡이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카톡보다 좀 더 넓고 방대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통로가 조금 더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밴드 같은 경우는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아까 제가 또 수업 중간에 나와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건 좀 일방적이죠. 학원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정보를 주는 쪽이지 받는 쪽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초대를 받으실 거예요, 슬랙에.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거를 그 창 안에 들어오셔서 그 내용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니까 우리 애가 지금 며칠까지가 이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입시 시작은 일단 공감대 형성이 먼저예요. 특히 남학생들하고 계속 대화가 안 되시다 보면은 2학년 때쯤에는 거의 완전히 의상해가지고 이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아이하고는 막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러냐면 애가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 얘기하시는 학부모님이 더 이상하시더라고요. 보통 보면 제가 되게 친한 지인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고2 올라가네요. 1학년 내내 대성고 다녔고 걔는 너무 싸우는 거예요. 너무. 근데 엄마도 싸우고 이제 아빠도 싸우고 애는 막 뭐 엄청 순둥이였는데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시죠? 계속 똑같은 걸로 싸운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좀 싸우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했던 걸로 또 싸우고 그러니까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근데 부부싸움도 왜 계속 똑같은 걸로 싸우면 답이 없잖아요. 자꾸 똑같은 걸로 싸우면 진짜 그건 진짜 제일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자녀분하고 특히 아이들하고 아들들하고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제 공감대. 그래서 공부해가 아니라 같이 주제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 되게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요게 아니면 뚫고 들어가서 같이 공감을 하게 될 수 있는 그 요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행착오를 하시겠지만 일단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책 읽어라가 아니고 그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고 그 책 읽고 나서 너는 기분이 어떤 걸 느꼈니?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니를 자꾸 끌어내 주셔야 되는데 아버님들도 오셨지만 진짜 아빠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아버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이 입시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은 집에 계신 그분이 생각이 나세요? 답답하세요? 근데 저희가 그 여태까지 뭐 이제 13년째 입시학원 하고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지켜봤던 학부모님들 그때 제가 학원 처음 할 땐 저희 애들이 다 유치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3인데 계속 그때부터 지켜봤던 그러니까 저로서는 인생의 선배들이셨고 지금은 제 동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 나이로 치면.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은 애가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간 애들 치고 남들한테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일단 끝내주기 좋아요. 보면. 그러니까 남네 집한테 욕먹는 경우는 봤어요. 자기들끼리 되게 분위기 좋은데 뭔지 아시죠? 자기들끼리는 그냥 끈끈해. 집안 분위기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장점을 얘기하고 너무 고무적인데 남이 봤을 때는 진짜 짜증난다 좀 약간 이런 집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첫 번째는 집안 분위기는 좋더라 이거죠. 그거는 뭐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애를 계속 막 비난하고 탓하고 그러면 애는 이제 별로 잘 보이고 싶지가 않겠죠. 어차피 그래 보였는데 나는. 이러면서 좀 점점 멀어지니까 요거를 잘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3이었던 애를 1로 만드는 게 아니라 2.8로 만들자, 2.4로 만들자 이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숨 쉬지 마시고요. 학생들 옆에서.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숭실고등학교 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는 자율동아리 신청서를 학교에다 냅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마다 마감 날짜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3월 달까지가 마감이에요. 일반적 학교들이. 그리고 이제 팀별로 주제를 만들어야 되겠죠. 아까 주제는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할 거고요. 애들 따로 모아가지고 교육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가 뭐고 어떻게 할 거다라는 교육을 들어야 큰 그림을 봐야 뭘 주제도 짜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니까요. 3월달 이걸 하고요. 저희가. 그 다음에 4월, 5월은 중간고사 대비나 열심히 하세요. 진짜. 올인해야 돼요. 성적을 3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5월 달에는 이제 자율동아리 중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활동 보고서가 나와줘야 돼요. 하나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첨삭이 들어가고 이거에 관련된 비교과 상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 이렇게 1학기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여기구나. 여기구나.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제 8월이 되면 여름방학이고 여름방학은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방학이라고 하기도 좀 뭐해요. 근데 이때 2학기 내신 대비 특강 듣고 뭐 수능 최저 맞추기 공부 열심히 하고요. 이때 뭐 자율동아리에 대해서 뭐 대단하게 할 게 없어요.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하고 뭐 이렇게 되고 2학기의 마지막 마무리 팀별 보고서가 됐으면 이제 개별 보고서 하나씩 쓰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되게 빡세고 막 어느 몰입 기간에 뭐 3일 안에 끝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팀 짜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쭉 가다 보면 애들이 이제 터득을 해요. 이거 지금 2학년 되면 애들이 훨씬 더 잘해요. 한번 해봤고 또 그때 되면 약간 철이 더 들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필요성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누구랑 해야지 잘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것도 이제 좀 계산이 나와요. 2학년 때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 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숭실고에 맞는 맞춤형 이제 자료들을 같이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예쁘게 저희가 만든 이 안내문들을 좀 같이 보시겠고요.